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과학대학교 섬해양연구원 이재원입니다. 오늘 발표할 강의의 제목은 섬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완도군 노하도라는 섬입니다. 그 섬이 싫어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공부를 하는 중에 제 고향에 대한 관심, 이해, 사랑 때문에 제가 섬 탐험의 동기가 되었고 또 한국의 섬이라는 13권의 책을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섬과 바다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대에는 섬은 배 징검다리였습니다. 어선이나 상선이나 사신단 배나 여객선이 반드시 섬을 거쳐서 이제 왕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모든 교통의 수단이었고 모든 화물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90%가 이 바다를 통해서 운반이 되어서 섬과 바다가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먼 바다의 섬들은 오염이 되지 않고 자원들이 많고요. 특별히 고기가 잘 잡혔기 때문에 섬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은 국토적으로,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해양 영토가 그 차지한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삼면의 바다로 쌓였기 때문에 삼면에 섬이 많은데 섬 숫자가 3,400개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47개입니다. 한반도의 장점은 뭐냐면요. 삼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구를 통해서 골고루 문물이 들어와서 좋았고 만약에 나라가 또 한꺼번에 외적의 침범해서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근데 이런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조선은 살리지 못하고요. 500년 동안 섬과 바다를 멀리하고 공도정책, 섬에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고 또 해금 정책, 바다로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과 바다의 가치를 몰랐던 조선에 대해서 조선의 성학자 육당 최남선이라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 전통시대 섬의 가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달리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 즉 돛을 달고 다니는 풍선, 범선이 다녔기 때문에 섬은 모든 배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배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말목장,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이 탱크 역할을 했는데 섬은 자연적인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섬들이 말목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군진, 오늘날로 말하면 해군들이 이제 그 해양 방어를 하고 또 유배인들이 오면은 유배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소나무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연료가 나무였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절대 벨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특별히 섬에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궁궐을 짓고 또 임금님의 관을 만드는 그런 그 소나무를 보호하고 기르는 역할을 섬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을 생산했고 소금과 해조류, 고기들을 많이 잡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류인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구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표류해 왔고 또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많이 표류를 해 갔는데 그 표류인들을 보호해주고 또 이제 먹여주고 살려주고 또 관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송나라 사신 서경이요. 이제 사신단 배를 7척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오는데 한꺼번에 무조건 못 오니까 흑산도, 그 다음에 위도, 선유도, 그 다음에 마도, 영종도 그런 데는 객관이 있습니다. 거기 들려서 개경으로 돌아가는데 그만큼 섬들은 모든 배들의 그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섬들은 파시의 고향인데 파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바다 위에서 이루어진 장이 팥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이 장들이 이루어지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 당시가 바로 이제 섬이었습니다. 섬의 현재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섬들이 이제 맨 바깥에 쪽에 위치해 있는데 독도라든지 마라도, 가거도, 어청도, 경렬비월도, 백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토적인 가치가 있는데 끝섬에서 200캐리, 즉 370km가 나가니까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4배가 해양 영토인데 해양 영토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연평도나 백령도는요, 북한의 코앞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가치가 대단하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해양 개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는 광학적인 가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울릉도, 홍도, 가거도, 욕지도, 백령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섬은 생태계 보건인데요. 새들의 고향이고 수많은 물고기들의 집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러는데요. 생태계가 지금도 섬에는 생생하게 살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에는 해경과 군인들이 어업전쟁기지가 섬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어선들이 수리도 하고 물도 싣고 거기서 이제 또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거기서 또 쉬면서 먼 바다로 나가는 그런 어업전쟁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 섬들이 대표적으로 흑산도, 가거도, 추자도, 위도, 울릉도 등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섬들은 어선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인등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총 49개 유인등대가 있는데 어선들, 또 화물선, 외국 그런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섬에는 해경과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선들을 보호하고 우리 국토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곳의 해양기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호도 해양기지, 하나는 가거도 해양기지가 있는데요. 이호도 해양기지는 제주도에서 150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 또 개발 및 전 지구의 기후변화, 태풍 예고 등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우리들에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섬은 우리의 영토이자 새로운 성장의 동력입니다. 2019년 8월 8일 제1의 섬의 날이 목포에서 열렸고요. 내년에는 통영, 그 다음에는 군산 선유도에서 열립니다. 그만큼 정부는 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더욱더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또 연육교 사업,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섬 발전 추진 대책을 본격적으로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행자부에서는 섬발전진흥원을 영역을 줘가지고 끝나서 곧 이제 섬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또 현장을 답사해서 우리 섬 주민들의 삶의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이 섬발전진흥에서 할 것이고 또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서 섬교과서와 섬인정교과서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섬을 연구하다 보니까 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여객선, 즉 교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객선 공영제를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공영제가 뭐냐? 공영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철도나 지하철,
시내버스는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섬을 이용하는 관광객 또는 섬을 가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이제 공영제인데, 여객선 공영제는 육지에 시내버스, 철도, 지하철처럼 섬에도 여객선 공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객선 공영제가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4배나 비싼 요금이 저렴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안전하고 쾌적하고 저렴하게 수시로 섬을 들어가면 섬뿐만 아니라 우리 이 관광문화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공영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객선 시계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안개주의보라고 말을 합니다. 안개가 끼면은 까막눈이 돼버리니까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물론 안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1km의 시야가 확보돼야 여객선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섬 주민들, 관광객들이요, 얼마나 불편을 겪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걸리면요, 관광객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들어오는데 이 안개주의보 때문에 섬이 발칵 뒤집힙니다. 근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요, 1952년도 기상업무법에 500m만 확보되면 되는데, 지금은 과학기술 또 레이더가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1km 시계 제한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데 이 제도는 반드시 일본처럼 500m로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일기예보를 할 때요, 광역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해서 흑산도 지역, 백령도 지역, 검은도 지역을 해가지고 배들이 좀 다녀서 우리 주민들,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이 궁금하지요? 인천 지방에 대표하는 섬이요,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등이 인천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외연도, 호도, 삽시도, 장구도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선유도, 어청도, 위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섬의 3분의 2가 있는데요. 자은도, 흑산도, 홍도, 가거도, 관매도, 청산도, 거문도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대표적인 섬이 욕지도, 사량도, 비진도, 소매물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고, 제주도는 우도와 추자도 정도입니다. 우리가 섬에 갈 때 연도된 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덕적도를 가면 소야도가 연결되었고요. 보길도를 가면 노하도가 연결되었고, 추자도를 가면 상추자, 하추자가 연결되었고요. 한산도를 가면은 한산도, 추봉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었기 때문에 두 섬을 동시에 보고 또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 1위의 선박 건조 능력이 있고요, 또 해운 강국이 5위, 대단하죠. 그 다음에 세계 10위의 수산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 구조는요, 육지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좀 이걸 좀 넓혀서요, 섬과 바다를 바라보고, 또 섬을 통해서 바다를 보고,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바다는 세계로 통하는 열린 길이고, 섬은 세계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섬과 바다의 문화가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그럼 또 직장이 창출되고, 또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섬과 바다에 대한 많은 관심, 이해 또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